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이순길의 모습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4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죠. 마치 예전에 시계의 작은 부품들을 다루던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순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호텔의 대형 샹들리에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지며 깊게 패인 주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길 씨,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매니저의 목소리에 순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죠. 순길에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시계 유리는 오랜 세월 동안 몇 번이고 긁혔고 가죽 밴드는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시계 아직도 가요?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순길은 미소로 답했어요. 이런 질문은 익숙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이 시계를 손목에서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벗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었죠. 시간의 마법사라는 이름의 가게였어요. 순길은 고장난 시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의 기술은 점점 쓸모없게 되어갔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순길의 삶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도 없었기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실함만은 잃지 않았죠. 호텔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순길은 저녁을 간단히 해결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CEO 강민혁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있었죠. 순길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잘 차려입은 39살의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순길은 그저 한숨을 내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죠. 35년 전 한 소년에게서 받은 이 시계는 순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순길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작은 소년이 그의 가게에 들어왔었죠. 소년의 손에는 고장난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어요. 순길은 그 시계를 고치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새 시계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계는 순길의 손목에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순길은 내일도 변함없이 흘러갈 일상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내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이순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에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습관으로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VIP 라운지 담당이시네요. 이순길 씨. 호텔에 도착하자 청소 담당 매니저가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니 특히 신경 써주세요. 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호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이 놓여 있고 바닥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숨길은 이곳을 청소할 때면 늘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오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숨길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VIP 라운지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깨끗해진 바닥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숨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숨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호텔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숨길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남자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강민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CEO로 최근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죠. 숨길은 다시 바닥 청소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혁이 VIP 라운지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숨길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민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죠. 저 손목 시계. 강민혁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렸어요. 숨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건데요. 숨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 소년, 그리고 그 시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죠. 강민혁은 천천히 숨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숨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죠. 할아버지, 실례지만 그 시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숨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오래전에 어떤 소년에게서 받은 거야. 숨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혹시 강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VIP 라운지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숨길은 강민혁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그 소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물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강민혁의 말에 숨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년과의 만남. 숨길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35년 전 일이었죠. 이숨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강민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나는 시간의 마법사라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 숨길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눈빛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손목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어요.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들어왔지.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시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강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10살 때의 일이었죠. 거센 비를 맞으며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던 그날을. 소녀는 내게 물었지.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고장 나버렸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숨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오래된 시계 수리점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시계를 살펴보니 오래된 스위스제 회중시계였어.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죠. 하지만 내부 부품들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계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유학 중에 구입했다고 했죠.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소년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자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죠. 비슷한 디자인으로 새 시계를 만들어주기로. 숨길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새워 만들었어요. 겉모양은 거의 똑같았지만 내부는 새 부품들로 채웠죠. 소년이 다시 왔을 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다시 오지 않았어. 강민혁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숨길은 놀란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소년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기다렸지. 일주일 한 달. 하지만 그 소년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죠.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야반도주하듯 떠났어요. 시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인연이 이제야 다시 연결되고 있었어요. 숨길의 눈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난 결국 그 시계를 내가 갖게 되었어. 매일 소년이 돌아올 것 같아서 손목에 차고 다녔죠. 시간이 지나도 소년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강민혁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숨길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그 시계는 원래 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거군요. 숨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칠 수 없었지만 내가 그 시계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줬지. 강민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시계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정성을 들인 노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강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죠. 숨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시계는 그의 삶의 일부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시계였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이 시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영혼이 다시 만나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의 시계를 비추었습니다. 이순길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만난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한 성인이 되어 있었죠. 성공한 사업가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했네요. 강민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시계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숨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 시계가 내게 의미 있는 물건이라는 것, 나도 잘 알고 있지.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강민혁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미안한 표정으로 숨길을 바라보았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강민혁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숨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괜찮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연락하면 시간 맞춰볼게. 강민혁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숨길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뵐 때는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숨길은 미소로 답했어요. 강민혁이 떠난 후 그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이었죠.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숨길은 여전히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과의 만남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때로는 그날의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강민혁이었죠. 숨길은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혁 씨? 숨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네, 할아버지. 저 강민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숨길은 잠시 생각했어요. 주말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주말은 언제나 똑같았죠.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시간 돼. 숨길이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는데?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강민혁이 보낸 차가 숨길을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가는 동안 숨길은 창밖에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심을 벗어나 점점 고급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죠. 차는 마침내 한적한 언덕 위의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숨길은 놀란 눈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집이었죠. 유리와 콘크리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강민혁이 현관에서 숨길을 맞이했어요. 그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숨길은 강민혁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창문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강민혁이 숨길을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작은 시계 박물관 같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시계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숨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제가 수집한 시계들입니다. 강민혁이 설명했죠. 할아버지의 시계를 계기로
시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세계 각국의 시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숨길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진귀한 시계들을 감상했어요. 오래된 회중시계부터 최신형 고급 손목시계까지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혁이 작은 유리 케이스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숨길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이것은 숨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원래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고미술 경매에서 발견했어요.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어려워지셨을 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숨길은 말없이 그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35년 전 그 소년이 들고 왔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리고 강민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숨길은 강민혁이 내민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상자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정교한 금박 장식이 되어 있었죠. 열어보세요. 강민혁이 숨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숨길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우아한 디자인의 새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이었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최고급 시계였죠. 이건 숨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5년 전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시계를 만들어 주셨죠. 강민혁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숨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 뒤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숨길이 겨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어.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마음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숨길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요. 그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져 계셨죠. 저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할아버지의 시계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계가 있었기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숨길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배려가 한 아이의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저와 자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숨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고 이 성공한 젊은이와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 좋아. 숨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만나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강민혁은 매주 주말마다 숨길을 찾아왔어요.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숨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죠. 처음에 숨길은 어색해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평범한 노인이 성공한 사업가와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민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요즘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어느 주말 숨길이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니 참 다행이야. 숨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죠. 2달이 지난 어느 날 강민혁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숨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74세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시계 관련 자문역으로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곧 출시할 스마트워치 라인이 있는데 전통적인 시계의 아름다움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안목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숨길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민혁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회사에 가서 디자인팀과 만나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숨길의 조언은 디자인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통 시계의 아름다움과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이 탄생했어요. 몇 개월 후 출시된 그 스마트워치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강민혁이 출시 기념 파티에서 숨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숨길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2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혁에게 숨길은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고 숨길에게 강민혁은 없었던 손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2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어느 날 숨길이 말했어요. 한 작은 시계가 이렇게 2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내다니. 강민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할아버지와 저는 시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호텔 동료들은 숨길이 세계적인 기업가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강민혁의 직원들은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인간미에 더욱 존경심을 품게 되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숨길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호텔에서 청소 중이던 그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죠. 강민혁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숨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강민혁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고 VIP 병실로 옮겼죠. 모든 비용은 그가 부담했습니다. 이러다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겠다. 어느 날 숨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입원 생활이 1달째 접어들던 무렵 숨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퇴원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숨길이 살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집으로 오세요. 강민혁이 제안했죠. 회복하시는데 훨씬 좋은 환경일 겁니다. 숨길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퇴원 당일 평생 모은 소소한 물건들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강민혁의 집에 도착한 숨길은 그에게 마련된 방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작업대였죠. 이건 숨길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시계 수리 공간이에요. 강민혁이 설명했죠. 그날부터 숨길은 강민혁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는 작업대에서 시계를 다루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강민혁은 종종 퇴근 후에 숨길의 방을 찾아와 그가 시계를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없었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순길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심해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죠. 강민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숨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왔어요. 숨길의 병실은 항상 따뜻했고 창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놓여 있었죠. 괜찮아. 이런 게 인생이야. 숨길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 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숨길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숨길은 강민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 시계를 내게 주고 싶구나. 강민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길은 천천히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벗은 적 없던 그 시계였죠. 이제 내가 가져가도 되겠다. 숨길이 시계를 건넸습니다.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고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시계는 마치 그곳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이제 할아버지가 저와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길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편안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책임에서 벗어난 듯한 표정이었죠. 이틀 후 숨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강민혁은 곁을 지켰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눈 인연은 강민혁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호텔 동료들, 강민혁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숨길의 시계 수리 기술을 배웠던 이제는 중년이 된 몇몇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 정원 한편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곳에는 숨길이 사용하던 시계 수리 도구들과 그가 만든 몇 개의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첫 만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강민혁은 숨길의 시계를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도 그 시계는 항상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연의 증표예요. 누군가 시계에 대해 물으면 강민혁은 그렇게 대답했죠. 숨길과의 만남은 강민혁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 시간의 마법사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지원했어요. 또한 전통 시계 제작 기술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숨길이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민혁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인연이 한 낡은 시계를 통해 다시 연결되어 두 사람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특별한 이야기였죠.